이건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꾸 명령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촉박하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모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 그 입시 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논술형으로 묻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부모님들은 뭔가 억압시키고 뭔가 암기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창의력을 요구하잖아요. 자꾸 암기하라고 했다가 어느 날 또 너는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니? 딱 너는 이거 외우라고 했죠. 왜 안 외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아이들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에 좀 강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저는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좀 말하기, 글쓰기, 그리고 그것도 말하기, 쓰기, 읽기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18세기, 17세기 정도에 유럽에서 그랜드 투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유럽의 귀족 자제들을 한 2, 3년 정도, 그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 3억 정도 되는 비용을 투자해서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그리스 이탈리아의 그 문명을 보게 하는 거였거든요. 탐험하고 관찰하고 느끼게 할 수 있게. 그게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의 교육의 접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인 도전하는 교육으로 제가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같이 가정교사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애던 스미스예요. 그 국보론 쓴 애던 스미스가 가정교사로 따라갔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따라가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국보론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면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전 그 중심에 생각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기가 있고, 그걸 이제 생각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읽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읽어야지 뭔가를 생각하고 쓰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읽기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가지고 평일엔 못하겠죠. 주말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부모님과 아이가 같은 문장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거죠. 얘기해 보고, 네 생각 어때? 엄마 생각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 그렇구나 하면서 그거를 일단 대화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적어 놓고 이제 점심에는 그 기록한 대화를 한번 읽어 보면서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산책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독서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독서 모임을 보면 서로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10명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멤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서로 다른 곳에 주치는 사람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생각이 다르게. 그러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날 수용하는 거죠. 부모님 대화 점심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엄마 대화를 아이가 수용하고 아이 대화를 엄마가 수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점심에 그러니까 서로 생각 산책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생각을 더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지, 그리고 넌 어떻게 또 생각하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연결해서 한번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결국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을 때 저는 그 자격증이나 공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토익 시험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저는 대학교도 사람들 자취하면서 자퇴했어요. 어떤 꺼리낌도 없이. 저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직업, 내가 그걸 갖고 싶으면 그 직업에 대한 것을 내가 글로 쓸 수 있으면 그 직업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직업 갖고 싶을 때 항상 논술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논술책을 먼저 썼어요. 쓰면 이제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글쓰기, 말하기, 생각하기는 내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나한테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이니까 생각을 통해서 글쓰기, 말하기, 읽기를
하면서 내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정가가 있고 시가가 있잖아요. 정가는 정해져 있고 시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근데 저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난 이 정도 받겠다. 난 여기서 이렇게 일하겠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난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갈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제가 낸 책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문학, 이것도 제가 그런 마음에서 쓴 거고,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하긴 힘드니까 제가 기록했던 문장들,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괴테가 손자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애야, 하루에는 24시간 있고 1시간에는 60분이 있단다. 이 세상에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네가 단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너만 원한다면, 네가 생각한다면 시간의 신도 너의 편이 되어서 모든 걸 이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인간이 태어나서 뭔가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다면 하늘에 대고 죽음도 물러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갑자기 벌이 떨어졌는데 벌이 떨어진 것도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자기 생각을 믿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 튼튼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정말 매우 중요한데 마지막 질문이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뒤통수를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왜 많이 맞았냐면 말꼬리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말꼬리 잡으면 되게 싫잖아요. 또 엄마가 얘기했으면 내라고 하면 안 돼? 엄마 좀 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이렇게 말꼬리 잡으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말꼬리 못 잡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 생각은 누군가의 생각의 꼬리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말꼬리를 못 잡게 하니까 그냥 네, 아니요,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말꼬리 잡기 이렇게 놀이를 하면 좋겠어요. 조금씩 어떻게든 이렇게 꼬리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거든요. 결국 제가 10줄을 쓰면 10줄은 첫 번째 줄을 10번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꼬리를 잡고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아이와 같이 화내지 말고 이렇게 내 아이의 생각을 키워주는 거고, 그 아이가, 저는 말꼬리를 가장 많이 잡은 아이들이 좀 생각의 크기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확장되면 저절로 글이 써져요. 왜냐하면 글이 생각을 요구한 게 아니고 생각이 글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저절로 나와서 원고지에 그냥 빈 공간에 메꿔지거든요. 그게 글이 되고, 이제 글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게 또 말이 돼요. 글 잘 쓰는 사람은 말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쓴 것만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강의를 듣다 보면 질문을 받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강의하는 분 중에서 질문을 받으면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외운 걸 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흐름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질문을 아무 때나 받아요.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질문으로 1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면 저는 말꼬리를 잡으면서 그냥 일상에서 좀 왜 저럴까? 꼭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 엄마는 화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 엄마는 세상에 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이유가 뭘까?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러지 않은 이유는 뭐야? 그러면서 그렇게 3단계의 질문을 계속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서 생각을 발전시켜서 그러면 또 한번 또 글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네가 글로 한번 완성해봐. 아니면 일기로 써봐. 일기로 대신 써봐. 그러면 그거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너만 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각이 시각이에요. 시각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딜 보는지 나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딜 보는지 나만 알 수 있고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나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나만 쓸 수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이 어딘가를 보면서 그 사물이나 그 환경에 꼬리를 잡을 수 있게 부모님들이 옆에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산책으로는 저는 어떤 영감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독일 바이마르를 갔다 왔는데 그 괴테의 거의 지적 고향이니까
가면서 생각한 거는 바이마르 가면 내가 괴테를 10년 연구했으니까 저절로 영감이 막 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제가 영감을 붙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거기서도 같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잡지 못하면 어디서든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못하면 어디 가서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법도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 아이와 함께 뭔가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반드시 뭔가 있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종이를 구겨가지고 던지면 상대방이 잡으면 이제 상대방이 잡아 쓸 수 있는데 놓치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바닥에 떨어져서 계속 잡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저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걸 많이 잡아서 책으로 이제 글자로 풀어낸 거고. 근데 그 마음을 부모님이 가지면 아이도 충분히 그 일상에서 놀이처럼 말꼬리를 잡으면서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